근데 루웰이라는 사람이 바로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커피를 대접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거죠. 약간 커피가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걷다가 독살을 하려고 독살 미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1898년에 김옥륙이라는 사람이요, 고종과 그 아들인 세자의 커피에 약을 탄 겁니다. 근데 이제 고종이 맨날 커피 마시는 사람이라 딱 마셔보니까 맛이 이상한 거야. 뱉었어요. 대학로의 항림다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1956년에 열었어요. 요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880년대 초중반부터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식 기록이 뭐가 있냐면 퍼시벌 로웰이라는 서양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선에 들어와서 커피를 대접받았다라는 기록이 정식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퍼시벌 로웰이 누구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란 책 보신 분 있죠? 뭐 집에는 다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차마 손이 안 가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그 코스모스에 보면 목성, 화성, 금성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나오거든요. 화성 편에 퍼시벌 로웰이라는 천문학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퍼시벌 로웰이 뭐를 한 사람이냐면, 이거를 이탈리아 천문학자가, 그러니까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약간 이상한 무늬, 인공적인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 무늬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카날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굳이 따지면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 빗살무늬 같은 그런 거를 카날리라고 했는데, 카날이 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늬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인공 운하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퍼시벌 로웰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문명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날이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코스모스에서는 로웰의 사례를 들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이 그냥 인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을 뿐인데 운하까지 상상했다, 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싶은 걸 봤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퍼시벌 로웰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로웰이라는 사람이 바로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커피를 대접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거죠. 코스모스에서 본 이 사람이 조선에 와 있었다고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또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한국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시벌 로웰이 뭐 그 나중에 업적, 그 천문학자로서의 그 업적을 하기 전에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알바가 뭐였냐면 1883년에 조선이 미국에 공식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름이 보빙사였는데, 뭐 민영이, 공영식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아는 육일준 들어보셨죠? 육일준 뭘로 들어보셨어요? 최초의 근대 유학생으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역사책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보빙사에 이 사람들이 포함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 퍼시벌 로웰이 이때 통역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말을 잘 못했던 것 같고, 여기서 막 행정적인 걸 처리해주는 그런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빙사를 보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육일준이 이 보빙사 때 가가지고요, 야 여기 괜찮은데? 이 동네 괜찮은데? 나 여기 남아서 공부할래? 그래가지고 남아서 공부해서 최초의 유학생이 된 거거든요. 이 동네가 어디냐면 세일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국은 비슷한 지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일럼은 미국에서는 세일럼이란 지명이 나오는 순간 이퀄 마녀예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의 고장, 가장 마녀 사냥으로 유명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한 동물사전,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 미국에서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해리포터 안에서 마법사들이 숨는 계기가 세일럼 마녀 사냥 이유 때문에 숨었다, 그래서 세일럼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기도 하고, 미국 드라마에서 세일럼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마녀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육일준이 유학한 곳이 세일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일럼에 가보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육일준 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마녀 사냥 때문에 유명해서 놀러 왔는데 거기 보면 1년 내내가 할로윈이거든요. 다 마녀 복장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했는데 박물관이 6일중간이 왜 있어 하고 한국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이때 이제 유학생으로 가서, 자 어쨌든 로웰은 이때 이 보빙사들이 잘 도와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고종이 너무 수고한 사람 있다던데 조선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시벌 로웰이 조선에 놀러 와서 이걸 딱 본 다음에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조선 더 랜드 오브 더 모닝캄. 그게 굳이 지금식으로 하자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여러분 한국 하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어쩌고 하잖아요. 이게 퍼시벌 로웰의 책 제목에서 유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처음 마신 건 아니겠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음료를 왕부터 먼저 먹어봐 그럴 순 없잖아요. 이게 그 전에 누군가 먹고서 이게 독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아마. 그런데 커피를 마신 사람으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고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일단 연관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고종이 아관파천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시절에 손탁이라는 독일계 인물한테 커피를 대접했다, 이런 기록들이 꽤 나와요. 손탁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한국 근대사에서 꽤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로비스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앙뚜아네트 손탁, 그 여성인데요. 그래서 고종이 이 사람한테 야 너무 고마워 라고 하면서 집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서양식 숙소로 개조를 했다가 나중에 호텔로 만들어요. 그때부터 서양 사람들이 오는데 머물 곳이 없으니까 서양식 호텔을 딱 만든 게 손탁 호텔. 그게 한국 최초의 근대적 호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그 비슷한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김민정 역할에 이름이 쿠도이나였나? 그 사람이 호텔 같은 걸 경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정치, 권력 이런 사람들이 고기 커피하우스도 있었다고 해요. 커피하우스 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당시 사교계의 중심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손탁 호텔이라고 하고요. 지금이 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그 정동길 있죠. 거기 가보면은 남아있진 않고 표지석 여기에 그 자리가 있었다라는 표지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동길에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고종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약간 커피가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걷다가 독살을 하려고 독살 미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1898년에 김홍육이라는 사람이요. 고종과 그 아들인 세자의 커피에 약을 탄 겁니다. 근데 이제 고종이 맨날 커피 마시는 사람이라 딱 마셔보니까 맛이 이상한 거예요. 뱉었어요. 근데 이 세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순종이 되는데 순종은 마시고 토하고 쓰러졌다라고 하고 죽진 않고 고종은 그냥 이건 맛이 이상해 하라고 안 마셨는데 그래서 미수로 그친 거죠. 그러면서 고종과 커피는 굉장히 좀 독살 시도까지 있었으니까 좀 많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종이 커피를 마셨던 공간이요. 지금도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커피를 마시는 곳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고종이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곳이 있거든요. 그게 덕수궁의 정관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카페는 아니고 덕수궁 정관원이 지금도 약간 문화행사 같은 거라면 커피를 마시며 강연을 듣고 그런 곳으로 쓰여요. 그래서 그 문화행사의 이벤트의 어떤 마케팅 포인트 이런 걸 보면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연애를 즐겼던 곳에서 우리도 커피를 마시며 강의를 듣자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참가하시면은 100년 전 고종 황제가 마셨던 그 커피의 정치 그런 배경들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니까 정관원 덕수궁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런 이벤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탁 호텔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커피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걸 보자면 저는 신촌에 미네르바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카페로 저는 옛날에 갔을 때는 한 20년 전 이렇게 갔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를 알고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제일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신촌에서 오래된 곳이고 왜냐하면 미네르바가 1975년에 열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사이펀 커피인가 해가지고 뭐 알코올 램프로 물 끓이고 막 이런 커피예요. 근데 들어가 보시면 야 정말 근데 20년 전에도 와 너무 낡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네. 지금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와 이건 뭐야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1975년에 미네르바보다 더 오래된 게 남아 있습니다. 대학로의 항림다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1956년에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거의 좀 있으면 100년 네, 100년까지 아니지만 좀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 항림다방 같은 경우는 문화인들, 문인들, 시인들, 예술가들 많이 모여서 무언가 발표도 하고 그런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접했던 거는 혹시 별에서 온 그대 보신 적 있나요? 별에서 온 그대 보면 외계인 도민준과 변호사 김창완 씨가 맡았던 그 변호사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장기를 두던 그런 다방이 있거든요. 거기가 항림다방입니다. 이게 한류 관광지로도 지금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사실 저도 가보진 않아서 한 번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별에서 온 그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그 가장 오래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카페 중에 가장 오래된 그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카페는 사실 데이트로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보통의 남자들 2-3명이 카페 가가지고 3시간 죽치고 앉아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로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카페는 뭐냐면 약간 그 마음이 말캉말캉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학교에 갔는데 그날따라 뭔가 마음이 뭔가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낭만적인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땡땡이 치고 거기서 신촌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장흥에 갔습니다. 장흥에 가서 거기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헤이즐넛 커피를 시켜 마시면서 냄새도 좋고 이거가 정말 대학생의 일탈? 낭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기차 타고 기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닌 날이거든요. 나 혼자서 막 그런 청승맞은 짓을 한 건데도 아직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약간 커피라는 게 커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했던 어떤 문화, 생각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커피 맛 자체보다는 커피를 누구와 같이 마시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마시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게 지금 워낙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커피는 이슬람 거다라고 하시면 아마 좀 약간 충격이지 않을까. 이슬람은 우리한테 너무 멀잖아요. 최근에 뭐 이란 어쩌고 해가지고 많이들 관심을 가졌지만 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게 대했던 커피가 사실은 이슬람 거다, 이슬람 문화다. 여기서 아마 충격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슬람 문화 자체도 그냥 사실은 카페 문화, 커피가 아니라 카페 문화 자체가 수입이 돼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야, 우리 카페에서 모여서 얘기하잖아. 야, 이거 이슬람에서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이런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면 댓글에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도 많이 찾아보고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에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아요, 뭐 구독은 당연하고 좋아요 이런 것들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도 좀 더 힘내서 재밌게 많이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